가 2학년 2014 2419 치윤호입니다. 오늘은 파이널 동영상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으로 주제로 발표를 할 텐데요. 교수님 일단 날씨가 많이 밖에 춥습니다. 추우신데 교수님도 많이 배우러 다니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정말 바쁘시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저희 강의도 해주시고 근데 좀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추우시고 건강 감기가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교수님 맨날 운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관리 잘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데 존경합니다. 음, 이제 한 학기가 다 끝나고 이제 초이치가 종강이라고 어저께 클래스팅에서 들었는데 뭐 좀 시험 섭섭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청이치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냥 나름 그냥 뭐 틀리 배운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틀리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의치상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배우는 단계로 이렇게 만드는 단계를 보면서 정말 아무나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되구나 말하고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작업할 때 이 의치상이 나중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할 때 깔끔하게 제가 써도 뭐 괜찮을 정도로 음, 하나하나 그 작업이 깔끔하게 진행되어야 이 의치상이 마지막에 루즈 광택 날 때 그게 딱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왁스 올릴 때부터 그리고 기초를 제작할 그때부터 잘 해야겠다고 많이 느꼈고요. 이번에 작업하면서 교수님의 도움이 좀 많이 없었지만 스스로 해본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이번 한 학기 동안 또 교수님께서 미래의 그런 3D 프린터, 미래의 산업 관련 같은 것도 많이 동영상도 올려주셔가지고 그리고 많은 발표를 시켜주셔서 되게 발표에 대한 그런 것도 된 것 같고 처음에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지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선배들이 한 거 봤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해보니까 정말 많이 익숙해졌고 발표한 법도 아직 실제 나가서도 안 해봤지만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발표를 해봤다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런 과제를 해보겠어요. 예. 정말 교수님의 진짜 스마트한 교수법 정말 아이디어 정말 좋으신 것 같고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수님 밑에서 1년 동안 배웠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음, 정말 알차게 1년을 청일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 그런 교수님의 그런 미래 같은 세상에서 이제 완전 완결편인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로봇 같은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3D 프린터도 했고 웨어러블 컴퓨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이란 지금 삶을 누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이란 지금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사람들이 무한한 상상력으로 지금보다 이제 편안한 삶을 위해서 꿈꾸던 그런 세상을 존경해 오다가 이제 거짓말같이 현실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기 힘든 그런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 그렇지만 계속 들어와서 새롭게 들어와도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때문에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의 예로서는 지금 뭐 3D 프린터, 로봇 같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 산업이 있겠지만 저는 준비한 미래 세상은 처음에 제가 유비쿼터스 시대 고등학교 때 좀 관심 있게 유비쿼터스를 봤었는데요. 지금 제가 2010년에 접근을 받는데 2013년에도 쿼터 시대에도 많이 왔었기 때문에 요즘은 바코드 뭐 다 하잖아요. QR코드 역시 유비쿼터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상에 알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는 정말 편리한 사람들한테 편리한 진짜 시대인 것 같아요. 다 바코드로 일정하게 요즘 뭐 카드 안 들고 다니는 타임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요즘에 RFID로 요즘에 제가 고속도로 보면 다 돈 내잖아요 중간에. 근데 유비쿼터스 뭐 설명 이렇게 설정하시면 바로 하이패스로 갈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뭐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산업은 이제 로봇으로 일단은 볼 수 있고, 그리고 미래산업에서 의료산업은 이제 3D 프린터로 약도 지어준다고 합니다. 정말 약사한테는 좀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사가 뭐 의료 로봇을 관리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이 없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의료산업은 로봇으로 약사 제조를 한다, 약을 제조한다 그러면 정말 3D 프린터로 정말 한다는 게 믿기지 않고요. 예,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 요즘 진짜 우주산업은 정말 미래 세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주산업이고요. 우주산업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요즘 교수님께서 고산 씨를 만났다고 해서 우주산업이 생각났었습니다. 그런 고산 씨도 그런 우주산업에서 멀리 그 미국에 있는 우주산업의 그 3D 프린터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주산업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업이 미래 산업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우주 여행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 오염이 좀 많은데 빙하도 높고 그리고 산성비도 많이 내리고 그렇지만 어,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면 그나마 지구에 그런 나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염되게 해서 지구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좀 지구가 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는 그렇지만 더 악화된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이제 미래 자동차는 이제 하늘에 나는 자동차로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저는 그것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되게 좀 자동차를 매연으로 하기보다는 요즘 또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물이 나올 수도 물로 하거나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환경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자동차 그런 배기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세상으로 뽑았고요. 나머지 미리 세상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목차를 먼저 보실 수 있고요. 유비쿼터스 세상입니다. 좀 그 시간인데요.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이제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적합,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컴퓨터 관련 기술이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음을 뜻하는 퍼베이시브 컴퓨팅과 같은 개념입니다. 1988년 미국의 사무용 복사기 제조 회사인 제록스의 마크 와이저가 개발한 건데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마크 와이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메인프레임과 퍼스널 컴퓨터에 이어 제3의 무슨 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보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유비쿼터스 통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과 같은 형태로 쓰입니다. 곧 컴퓨터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냉장고, 안경, 시계, 스테레오 장비 등과 같이 어떤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넣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 패러다임을 뜻합니다. 예. 그리고 유비쿼터스화가 이루어지면 자동차는 물론 심지어 이제 산 꼭대기에서도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컴퓨터 사용자의 수도 늘어나 정보 기술 산업의 규모와 범위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대역 통신과 컨버전스 기술의 일반화, 정보 기술의 기기의 저가격화 등 정보 기술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휴대성과 편의성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또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점들 때문에 세계적인 개발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의 세상. 유비쿼터스의 생활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미래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떤 생활을 할지 상상해 봤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7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알람 시계를 여러 개 맞춰 놓아야 겨우 일어났을 텐데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쾌적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데다 제 머리가 맑아지는 허브 향이 은은하게 버섯 기상을 흡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물에 가볍게 샤워를 하고 내 나이에 맞게 조리된 아침을 먹습니다. 살이 좀 찐 것 같다면 알아서 다이어트 식단을 제공해 줍니다. 혹시 준비물을 빠뜨렸는지를 몸에 부착된 초소형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집을 나설 때도 학교 버스가 도착할 시간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일찍 나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센서가 달린 버스는 앞차와의 거리나 도로 사정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따로 없습니다. 도착한 학교에서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처럼 실감나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공부를 합니다. 이런 유비쿼터스의 생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RFID란 흔히 바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많이 있는데 RFID란 IC 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을 지칭합니다. 전자태그 혹은 스마트 태그, 전자레벨, 전자라벨, 무선 직별 등으로 불립니다. 이를 기업의 제품에 활용할 경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초소형 칩, IC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 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편리한 RFID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체 부위를 한다고 합니다. 뭐 신기한데요. 음. 네, 이런 단점도 있겠죠. 네. 뭐든지 생활에 단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사생활 침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산업의 미래산업 중에 이제 의료산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료산업에서 노인 보건 의료산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왜냐면 요즘에 최근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과 동시에 이제 치매, 중풍 등과 같은 최고 초고 노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간 전문적인 요양, 치료, 재활 등의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들에 대한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전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노인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이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고령자 이제 보건 의료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료 산업에 필요한 로봇도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간호 로봇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음, 고령화 시대에서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로봇 간호사, 예, 예, 와이파이도 이용해서 이것도 유비쿼터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사도 제공해주면 되게 좋겠죠? 요즘에 다 간호사가 식사도 갖다 주는데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센서로 잘 이용해서 안 부딪히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약 같은 것도 로봇에 딱 줘서 환자한테 줄 수 있도록. 예,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수술용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은요, 더 다빈치라는 이게 뭐 로봇이에요. 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손 모양인데 모습 넘기면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여기 이런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손 모양의 집게 모양의 로봇입니다. 움직이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실밥을 꼬매거나 이런 독성 제거하거나 잘랐을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만원경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팔로 이용해서 꾸밀 때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용해서 정교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수채할 때 많이 쓰겠죠. 사람들 손이 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이런 기계로 로봇으로 수술용 로봇으로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의 병원은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 진짜인 것 같은데. 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 의사들이 같이 수술하면 빨리 사용 끝날 수도 있고, 오차가 덜 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진짜 작용을 잘하고, 그럼 잘 활용한다면. 영화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스스로 기기가 꿰매주는, 근데 진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산업을 볼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우주 산업입니다. 우주 산업 좀 많이 긴데요. 2020년에 이제 미래의 부상 직종, 우주 여행 가이드. 미래의 직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생각했던 꼽았던 게 바로 우주여행 가이드입니다. 최초에 일반인 우주여행은 러시아의 그 항공 우주공에서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구 목적 또는 물자 운반 목적으로 우주 정거장에 가는 소유수의 큰 돈을 받고 일반인을 태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미국의 사업가 데니스 티토였습니다. 그는 2천만 달러를 내고 2001년 4월에 소유스호에 탑승해 주명의 우주 비행사와 함께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6일간 머문 후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우주 개발 업체 에네르게이아는 이제 2015년, 2016년쯤이면 관광을 목적으로 만든 우주정거장에서 첫 번째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용 우주관광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영국의 버진 갤럭티는 2010년 우주선 스페이스십 제작했습니다.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요. 이 우주선은 승객 6명을 태우고 110km 상공까지 올라가 약 4분간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총 여행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며 영국 요금은 20만 달러였습니다. 우주여행 비용은 점차 감소할 것이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주여행 가이드는 상업용 우주선을 조종하여 우주 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주관광 체험 대상자를 상담하고 신체 적정성을 검토하며 탐사 준비 훈련, 심리 훈련, 중력 가속도 훈련, 무중력 훈련, 후유증 대비 훈련을 담당합니다. 우주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전공은 없지만 인문계 보통보다는 이공계, 저희랑 비슷하네요. 인공계통, 자연과 의학 등 학과가 유리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공계 출신의 우주인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신체 조건은 갖춰야만 복잡하고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강인한 인내력과 체력, 의사소통 능력, 친화력이 필요합니다. 그쵸? 가이드가 되려면. 그래서 제가 미래산업 직업에서 생길 것 같은 우주산업, 우주여행 가이드라고 뽑았습니다. 네. 우주산업을 보시면 이거는 우주여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프리지가 오래 걸려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발표가 지금 오류가 나서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류가 나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라 보니까 아프리카 TV로 해서 지금 이렇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잘 나왔고요. 그 영상이 좀 오류가 있어서 그 영상 좀 빼놓고 하겠습니다. 또 오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잘 됐지. 예, 제가 이게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게 우주여행입니다. 우주여행에 필요한 우주선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건데요. 네, 이 모양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스페이스십 X의 드래곤이라고 하는데요. 드래곤 2. 이 작은 우주선에 사람이 탑니다. 우주여행 가이드한테 배운 그런 우주선 우주인을 뽑아서 여기 딱 우주 정거장에 멈춰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를 보낼 때는 지구로 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천천히 떼어내주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땅에 이륙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람이 만든 것인데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자가 4개, 버튼도 있고요. 네, 바로 다음 거를 보시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의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력 등으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었고 이제 차세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제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광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 등 3종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종의 재생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개의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수소를 기체 상태에서 연소 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는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시켜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입니다. 다음 석탄 액화가스는 석탄, 중질 잔사유 등의 저급 원료를 고압화해서 불완전 연소 및 가스와 반응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와 주성분이 가스를 제공하여 정제한 후 가스터빈 및 증기 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발전 기술입니다. 태양열은 태양열 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 성질과 그다음에 광역활적 성질을 이용 분야로 한 태양열 흡수 저장 열 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기술이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되는 유기물 및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의 에너지입니다. 다음은 풍력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 전기를 전략 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수력은 개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 용량 만 카우 이하의 kW 이하의 소규모 수력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로 수미터에 대해서 수킬로미터 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과 돌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해양 에너지를 보시면 해수면의 상승 하강 운동을 이용한 조력 발전과 해안으로 입상하는 파랑 에너지를 화전력으로 변환하는 파력 발전, 해저층과 해수 표면층의 온도차를 이용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발전하는 온도차 발전입니다. 폐기물 에너지,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 기술, 성냥고체 연료의 제조 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 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회수 기술 등의 가공 처리 방법을 통해 연료를 생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미래의 자동차는 이제 마지막 산업을 보실 수 있는데요. 미래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한정된 석유 자원의 고갈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유는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는 많고 나중에 석유 없으면 이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석유 말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작동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중요합니다. 요즘 출시되어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카와 상용화를 위해 연구 진행 중인 연료전지차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카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저속에서 전기는 모터로, 고속에서는 화석 연료 엔진을 사용합니다. 즉 시내 주행에서는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고속도로 등의 고속 주행 시에는 화석 연료 엔진을 사용하므로 배기가스도 줄이고 연비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값이 조금 비싸서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차란 수소를 연료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 그 에너지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차를 말합니다. 배기가스는 단지 물이므로 무공해 자동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용화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 이 역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멋있죠? 미래의 자동차들입니다. 멋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컴퓨터를 볼 수 있고요. 따로 여기 그렸고 운전을 제대로 자기가 합니다. 기계가. 정말 멋있죠? 차가. 차체도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오토바이 같은 건데 그냥 몸만 움직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신기한 생차 귀엽고 신기한 생차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한 명씩도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주차도 그냥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서 이 자동차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와, 되게 멋있습니다. 자동차. 페인트 없는 자동차인데 장난이 아닌데요. 이가 되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모습입니다. 때처럼. 또 스스로 열리는 자동차입니다. 여기도 이제 자동차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데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얘는 미래 산업의 자동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에 대한 나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의 나에 대한 전략은 거짓말같이 미래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폴더 형식의 핸드폰을 쓴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상상만으로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영화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다 현실로 이뤄지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먼저 세상을 널리 바라보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고 나태하지 않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항상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신 트렌드를 읽으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일들을 할 때 항상 안주하지만 말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방안을 생각하면서 항상 발전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1학기 때 보드마카 이제 보드마카를 보여주시면서 생각의 전환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 미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공할 때도 기공사로서 항상 미래 세상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미래 산업에 오는 기술을 대응할 수 있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세미나도 다니면서 어떤 최신 기술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꿀 기술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복합적으로 거짓말 같은 미래 세상을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치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요즘 신용 교수님께서, 민양 교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3D 프린터. 이것도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데, 어떻게 교수님께서 음식을 만든다는데, 믿기지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만드네요. 이거 과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3D 프린터는 다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에. 안전만 하면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 기술이 발전되겠죠.
네, 2030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미래 산업 정말 기대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 같은 미래 산업 비슷한 영상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거의 이제 송이치 경영의 종강인데요. 1년 동안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매일 꾸준히 그저 퀘스팅에 올려주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해야 될 텐데 그거도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예, 정말 2학기 때는 초기치 기용화 실습을 하면서 정말 어, 스스로 해왔다는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또 어떤 과목으로 뵐지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방학 때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5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